천하의 장기표 선생이 몸져 눕다니요. 해방동의로 이 세상에 나서 60년대 중반 학생운동에 투신하신 후 자신을 버리고 평화시장에 동심개토로 돌아간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가 되어 청계피복 사람들을 피부치처럼 보살폈고 보살피던 이 나라 노학연대의 시작점, 조영래와 함께 전태일 팽전을 눈물로 쓴 장기표 선생이 몸져 눕다니요. 1986년에 쓴 항소이유서 해방의 논리와 자주사상에서 영남의 지역감정은 그냥 지역감정이지만 호남의 지역감정은 계급감정이라고 직설하셨고, 국가보안법은 지키지 않아도 교통법규는 지켜야 한다고 하셨죠. 우리 민주화운동의 뱅패는 우리 내부의 3대 컴플렉스, 학생운동 컴플렉스, 노동운동 컴플렉스, 북한 컴플렉스에서 비롯되었음을 갈파하시던 천하의 장기표 선생이 몸져 눕다니요. 민통년 정책실장 시절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나 지역조직 연수회 때 정세를 분석하고 투쟁 방향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책 한 권이 되었고, 집회 현장에서 사자오를 토하기 시작하면 그 명쾌한 논리로 얼어붙은 사람들 마음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던 사람. 그 바쁜 와중에도 빨래와 집안일을 도우려 언론집에 다녀오고, 수배 중에 숨겨준 교도관의 친척, 그 집 식구들을 위해 마루를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 따뜻한 물을 데워놓던 그 장기표가 몸져 눕다니요. 전민년 사무처장 때 이 나라의 후진 정치를 계획하고자 문명사적 대전환을 누구보다 먼저 직시하고 새로운 이념과 정책으로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 복지 속에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민중당을 창당하고 30년을 넘게 분투하셨던 한국민주운동의 상징, 한국의 정치문화재, 자아실현과 무아실현의 사이에서 들었던 그 화두 여전히 성성하십니까? 30년 민주운동의 결론, 사랑의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첫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 장기표를 몰아주는 민중을 원망하며 삭발을 했던 나를 바라보던 선생의 애달픈 눈빛, 중부지역당 사건 때 면회 가면 교도소 벽에 걸린 노을진 마을에 냇물을 그린 목가적 풍경 그림이 피카소 그림보다도 훨씬 좋다던 선생의 순수, 신학철 화백이 활동 자금에 보태라고 보낸 백분 김구 그림을 좋기 1000만 원이 넘을 그 작품을 누가 마음에 들어 달란다고 달랑 30만 원에 주어버린 선생의 순진, 그 순수와 순진으로 벼려낸 민주시장주의 정치운동의 그 화두 여전히 성성하십니까?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민청학년 사건, 청계 피복노조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5.3 인천 사태,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5번 진영을 9년 넘게 살고 그보다 많은 세월을 수배자로 살았던 이 나라 최장기 수배자. 민주화운동을 혼장처럼 달고 어서되는 사람들이야 어찌하든 끝내 민주화운동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던 마지막 죄야. 주범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으니 우리 종범들도 꼼짝할 수 없는 이 나라 좌우파의 비난과 질시 가운데 고된 삶을 살아내며 다듬은 녹색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그 화두 여전히 성성하십니까?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며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우주의 순환질서, 자연의 입법에 따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세상 일이란 때가 되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이룰 만큼 다 이루셨습니다. 효창운동장 서울대 가을운동회 때 남들보다 한 바퀴를 뒤쳐졌어도 저 푸른 하늘 아래서 마음껏 달려보셨고, 리영희 선생과 법대 동료 조영래가 밤새도록 말렸어도 기어코 현장을 봐야겠다며 월남전에 참전하셨고, 이소선 어머니와 개원재 선생과 이 땅 민중들을 끔찍이도 섬기셨고, 사랑의 정치를 위한 나의 구상을 비롯한 40권이 넘는 책을 내며 우리 시대의 이념과 정책을 제시해 주셨기에 이룰 만큼 이루었으며 6번 창단하고 7번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8번 일어나셨으니 다 이루셨습니다. 삼계계고 아랑한지 온 세상이 다 고통에 빠졌으니 내 마땅히 그 이들을 편안케 하리라.
선생이 즐겨 읊으시던 금강경의 화두,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한 곳에 머물지 않고도 그 마음을 낸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 선생님 그 고진밀도의 화두는 여여하십니까?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직접 읽고 이렇게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따님 그 큰딸 장하원님이 선생님한테 읽어드렸고 선생님이 저한테 답장을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또 알아주는 후배가 있으니 나 스스로도 자랑스럽다라는 답신을 보내셨습니다. 이상 추모시 이종육이었습니다. 장기표 형이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쉬시길 빌면서 조사를 읽겠습니다. 장기표 형, 당신이 마지막 가는 길에 한 살이라도 더 많은 내가 조사를 하리라고는 차마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초순이었던가 당신과 만났을 때 당신은 살 만큼 살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으니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두렵지 않노라 의연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맨발 걷기를 하면서 살아보겠다면서 웃으며 헤어진 것이 당신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표가 그렇게 쉽게 갈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장기표가 가다니 죽지 않는다더니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장기표 형,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1970년대 초반 암울했던 유신시대의 한가운데 당신이 민청학년 사건 관련으로 수배자로 쫓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양의 후배 김병곤에게 써준 민중의 소리가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김지하의 오적을 연상케 하는 민중의 소리는 처음과 끝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서 들어보소, 배고파서 못 살겠소. 유신이란 간판 걸고 국민대중 기만하여 민주헌법 말살위에 유신독재 확립하니 기본권은 간 곳 없고 생존마저 위태롭다. 이게 전년입니다. 우리 모두 골기하여 유신독재 타도하고 4월 혁명정신 살려내어 민주민권 쟁취하자. 나아가자, 피 흘리자, 민주혁명 이룩하자. 당신이 오랜 수배의 생활 끝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때 방청석에는 이소선 어머니를 비롯해서 1000개 피복 노동자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지요. 법정에서 당신을 목청껏 응원하던 이소선 어머니가 법정 모독죄로 구속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때 당신의 법정 최후 진술은 그 자체로 장엄한 민주화 투쟁의 선언서였고 그 법정은 민주화 투쟁의 교육장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최후 진술을 1970년 12월에 있었던 김지하의 최후 진술과 함께 긴급조치 시대 대표적인 최후 진술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장기포형, 장기포는 이소선 어머니가 당신을 불러주었던 이름입니다. 당신을 말할 때 전태일과의 인연을 결코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1971년 11월 13일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분신했을 때 성모병원 영안실로 맨 먼저 달려간 대학생이 장기포 당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나마 전태일이 대학생 친구가 되었지요. 이때 당신은 이소선 어머니로부터 전태일이 삶과 사랑, 투쟁과 학생의 짧은 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다 맹세했고, 사법고시 준비를 중단하고 내려온 조영래와 함께 전태일의 죽음을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핵심 관심사가 되게 만들었지요. 장기포형, 당신의 결혼과 결혼생활 또한 그 사랑이 유별했습니다. 1972년 7월 10일 당신은 신당동 중앙시장 앞 어느 다방에서 찻잔을 앞에 놓고
장기표와 조모와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지요. 당신들의 신혼은 1977년 2월 말 당신이 중앙정보부에 체포되는 바람에 끝나고 말았지만 교도소의 담장을 넘나드는 편지로 사랑을 이어갔지요. 이렇게 쌓인 당신의 편지들은 1988년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당신이 감옥 안에서 보낸 편지는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지요. 세상이 다 나를 칭송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칭송은 내게 헛된 것이며 세상 사람이 다 당신에게 위로의 말을 할지라도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비길 수 있겠소. 장기표 형, 너댓 번의 투옥에 10여 년에 가까운 감옥 생활을 재소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샤우팅 투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감옥 생활이 그 수용 환경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당신과 우리 민주화 동지들의 샤우팅 투쟁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으로 난 알고 있습니다. 15여 년에 걸친 수배 생활 중 당신과 인연을 맺으며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모두 당신의 열렬한 지지자여 팬이 되었습니다. 50년 전 당신을 숨겨주었던 신혼의 젊은 부부는 그때 갓난아기 지저귀를 내놓기가 무섭게 빨아늘었던 당신의 성심에 감복해 관계를 이어오더니 당신의 부음을 듣고는 시골서 맨 먼저 달려와 통곡하더이다. 당신은 참으로 성실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소. 장기표 형, 당신이 가시는 마당 오늘의 정치인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가정 하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못난 정치, 거짓과 위선, 이제는 다반사가 된 내로남불,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덕적 불감증과 인간성의 파탄, 사라진 양심과 정의, 아첨과 폐거의 정치 문화, 무능한 정부와 사당화된 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이것이 오늘의 정치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벌인 것은 특권 내려놓기 운동이었습니다. 특권 없는 세상이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장기표 형, 어쩌다 당신과 나는 멀고 험했던 민주화 투쟁의 길에서 동행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과의 동행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만큼 이 나라 이 민족을 뜨겁게 애타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맹목의 민주화 투사가 아니라 고뇌하고 생각하는 경세가요 선각자였습니다. 언젠가 나는 당신이 책 출판 기념회에서 제발 장기표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내 간절한 속내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없었지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이 나라의 공동체를 놓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끝없이 고뇌하고 외쳐온 목소리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채찍이 되고 울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남긴 고뇌와 정신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박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고뇌와 미련 다 내려놓고 편안히 영면에 드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습니까? 이제 모든 짐 다 떨치고 홀홀 날아가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